안녕하세요. 카이맥스 이성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코딩 해보고 프로그래밍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 배울 내용들은 순서, 그 다음에 순차라고 말하는 순서, 반복, 알고리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복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자기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번 한 번에 언급했듯이 컴퓨터나 로봇들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일을 주어주지 않으면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겠죠. 곱셈을 한다거나 나눗셈을 한다거나 또한 우리가 어떤 미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 이런 각각의 방법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컴퓨팅 사고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단순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일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사항에 대해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조건들이 바뀔 때 아니면 내부에 있는 조건들이 바뀔 때 그거에 따른 결과들을 다르게 도출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것들을 실제로 로봇을 통해서 활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결할 수 있을 차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나하나 정해진 차례대로 하는 것을 순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인데요. 우리가 매번 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일들, 또한 문을 열고 나가는 일들조차도 우리 속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순서대로 해야지만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도표로도 정리할 수 있고 또한 하나하나 실습해 보면서 표로도 적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지금 교실에서 문 밖을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문 밖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전에는 순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 안 했을 때는 문 열고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순서를 동작을 하나하나 끊어서 하나하나 진행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지 될 일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되겠죠. 그렇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문 쪽으로 걸어 나가야지 되고 문 쪽으로 걸어 나간 다음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몸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해서 문을 닫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런 순서대로 일련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몸이 나가야 될 텐데 몸이 나가려고 하고 문을 연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게 되고 또한 여러 곳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순서대로 했는지 어떤 순서대로 일을 진행했는지를 한번 적어본다면 이런 일대로 내가 그전에는 생각을 안 했었지만 이런 일대로 진행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로봇을 통해서 순차에 대해서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알고리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해진 절차나 방법을 얘기합니다. 꼭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절차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찾게 되면 어때요? 알고리즘 찾는 방법들을 쉽게 연습할 수 있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효율적인 거, 좀 더 개선되는 것들을 찾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성능이 좋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존에는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그냥 라면을 물에 넣고 끓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컴퓨팅 사고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부터
물의 양을 닿는 것부터 그 다음에 재료를 하나하나 넣는 것부터 어때요?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내가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 좀 많이 끓일 수도 있고 적게 끓일 수도 있고 양념을 어떤 것들을 넣느냐 이런 것들도 다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알고리즘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라면의 맛이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라면과 내가 원하지 않는 라면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좀 더 프로그래밍,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는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동작을 할 때 매번 똑같은 동작들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걸음 명령어를 따로따로 쓰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명령어가 복잡해지고 내용이 길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10걸음 걸어가 아니면 20걸음 걸어가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똑같은 동작들에 대해서 반복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어때요? 프로그래밍 하는데 훨씬 더 간략하고 편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런 반복문에도 조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횟수를 반복하는 거. 내가 몇 걸음 갈 건지 횟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는 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외부에서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무한 반복이 있어요. 또한 패턴 반복. 1년에 한 가지 동작이 아니라 1년에 여러 가지 동작들이 한 묶음이 되어서 한 패키지가 되어서 그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런 패턴 방법을 무한으로 할지 또한 횟수로 반복할지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섞어서도 반복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건 반복문. 어떤 조건일 때까지만 반복하게 하는 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해 뜨기 전까지만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외부에 있는 조건이나 아닌 내부에서 생긴 조건에 따라서 어떤 동작들이 거기까지만 반복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들을 조건 반복문이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바깥에 있는 외부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잠을 자거나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 먹게 되고 또한 잠 자는 것도 내가 피곤할 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다시 깨는 것처럼 잠자는 것을 멈추는 것처럼 외부 조건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씩 바뀌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초록불이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도 되고 또한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요? 건너면 안 되겠죠.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수업 시간 종이 울렸는지 아니면 쉬는 시간 종이 울렸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양식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로봇이나 컴퓨터도 우리가 주는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행동과 다른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제 로봇을 활용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차, 반복, 알고리즘, 조건에 해당하는 실습 예제를 햄코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순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순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대로 명령어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벤트 블럭을 갖고 와서 클릭했을 때를 넣고서 그 밑에 하나씩 쌓게 되면 그 위에서부터 밑에 있는 것까지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블럭에서 우리가 이번에서 사용할 블럭은 말판 한 칸 이동하기와 말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번 돌기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뒤에 있는 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이걸 말판이라고 하거든요. 말판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선을 말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 센서를 활용해서 한 칸 이동하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얘를 실행하면 얘가 딱 정확하게 한 칸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말판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돌기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실행하게 되면 방향에 맞게끔 전환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는 이제 검정색 선을 이용해서 센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1,0에서 다시 3,0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직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갈 것인지 아니면 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직진을 해서 또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위치로 가게 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동한다 그러면 내가 말판 한 칸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이동하고 한 칸 더 블록을 하나 더 갖고 오기면 되겠죠. 한 칸 더 이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말판을 오른쪽으로 돌고 그 오른쪽으로 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한 칸 더 이동하게 되죠. 이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놔두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한 칸 가고 또 한 칸 가고 회전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도착하는 것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카드를 이용하면 이 카드를 어때요? 순서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순서에 맞게끔 말판에서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거나 원하는 위치로 가게끔 되겠죠.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먼저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또한 친구와 게임처럼 이 카드들을 섞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카드를 몇 장 뽑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실습 예제가 우리 책에 나와 있죠. 31페이지처럼 탐험 두 걸음에 있는 예제들처럼 해보면 돼요. 한번 앞으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 LED를 켜보기도 하고 또한 직진하고 회전하고 난 다음에 LED를 켜거나 여기 있는 순서대로 보드 활동지에서 한번 해보시고 또한 명령어 카드를 이용해서 친구와 같이 게임처럼 이용해도 내가 어떤 순서에 맞게끔 코딩을 해야지 그것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또한 불을 켜거나 아니면 회전하는 미션들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순서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알고리즘은 우리 책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활용해서 할 건데요. 자, 이 예제를 하기 전에 먼저 로봇을 이번에는 말판 한 칸 이동하기 말고 앞으로 이동하기와 뒤로 이동하기, 왼쪽으로 돌기, 몇 초 동안 도는지에 따라서 활용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선 내가 1초 이동하기를 했을 때 몇 cm 가는지를 측정해 보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앞으로 1초 이동했을 때 한번 실행해 보면 얘가 정확하게 선 위에다 놓고 갔을 때 몇 cm를 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친구들마다 로봇마다 거리가 또한 충전되어 있는 양에 따라서 1cm 가는 게 틀려지게 돼요. 그리고 매번 횟수를 5번 한다고 했을 때 5번도 모두 다른 결과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로봇이 잘못된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것은 원래 정확한 센서가 없으면 정확한 거리만큼 갈 수가 없어요. 모터가 양쪽 다 똑같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얘를 잘 보면 초를 5초로 늘려서 움직이게 되면 어때요? 이건 잘 직진으로 가는데 어떤 로봇들은 약간 휘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모터가 양쪽으로 있지만 그걸 보정해주지 않으면 살짝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어때요? 눈을 감고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양쪽의 다리는 어때요? 둘 다 똑같이 존재하지만 살짝 방향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지켜보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휘어지게끔 되는 거죠. 그것처럼 얘도 지금은 1초 가라고 했지 어떤 센서를 사용하라고 말을 안 해줬죠. 그것처럼 앞으로 눈 감고 1초 가기 때문에 어떤 모터들은 살짝 왼쪽으로 휘거나 오른쪽으로 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로봇 코딩에 로봇 보정에 들어가셔서 내가 어느 쪽으로 휘는 것들을 보정해 주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선생님이 갖고 있는 로봇처럼 정확하게 움직일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로봇 보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코딩했던 게 안 먹으니까 코딩 프로그램을 다시 닫아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다시 실행하시면 돼요. 얘는 앞으로 직진 잘 하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동거리가 할 때마다 그 다음에 로봇을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걸 살펴봤는데 그 다음엔 회전 각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회전하는 명령어는 어떤 거가 있어요? 우리가 보드 말고 왼쪽으로 1초 돌기가 있죠. 그렇죠? 1초 돌았을 때 내가 왼쪽으로 1초 돌았을 때 어떻게 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얘는 정확하게 90도 돌았죠. 그렇죠? 약간 삐뚤기도 한데 1초 돌기도 내가 몇 초를 하느냐 0.9초를 한번 해볼까요? 9초를 돌고 놔두고 얘를 실행시키면 네, 조금 더 돌았죠. 얘를 0.9
8, 5초, 아니 8, 3초 하고서 얘를 정확하게 90도에 맞춰서 도는지 확인하게 되면 네, 좀 덜 돌죠. 0.8초와 0.9초 사이에 놔두게 되면 얘 정확하게 90도 도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90도 도는 걸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1초 돌기를 할 때 각도기가 있으면 얼마만큼 도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90초보다 조금 더 돌았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 번 측정하는 것마다 또는 내 로봇과 친구 로봇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센서를 따라서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드할 때는 바닥 센서를 활용한다 그랬죠. 여기선 바닥 센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90도가 몇 초인지 이제 확인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있는 곳에서 한번 예제를 확인할 건데요. 여기 보면 햄스터와 똑같은 캐릭터의 마크가 있죠. 그렇죠? 이 캐릭터 위에 이 햄코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 어떻게 하느냐면 총 4개의 미션이고요. 4개의 색깔의 길을 각각 색감마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놓는 방법은 이 햄코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얘를 같이 바라보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숫자 1번 쪽을 바라보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햄코도 1번을 바라보게 놔두고 1번에 도착하게 되면 미션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앞으로 이동해야지 되겠죠. 그렇죠?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이동해? 여기까지 이동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빨간색 LED를 키라고 이렇게 명령어, 미션들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첫 번째는 여기까지 도착하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LED를 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되죠. 이렇게 하면 1번 멀티는 끝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코딩 해볼까요? 우선 여기까지 가는 것부터 짜야지 되겠죠? 여기부터 짜는 걸 해보기 위해서 앞으로 이동하는 걸 해볼게요. 앞으로 이동하는 걸 먼저 놓고 몇 초 동안 이동해야 될까요? 대략 3초 한번 해볼까요? 4초 한번 해볼까요? 4초. 4초에서 이거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4초를 이동했더니 어때요? 조금 넘어갔죠? 그쵸? 4초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얘를 3.5초 하고서 실행하게 되면 조금 넘어갔네요. 3.3초 하고서 자 3.3초로 고치고 난 다음에 얘는 여기 들어왔다고 하고 우린 뭐 해야지 돼요? 그 다음 명령어가 LED를 빨간색으로 켜야지 되겠죠. 그쵸? 한쪽만 켜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양쪽을 켜볼게요. 빨간색으로 정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도착해서 LED가 빨간색으로 켜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면 자, 도착해서 LED가 빨간색으로 켜졌죠. 빨간색으로 켜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앞으로 이동하면 돼요. 얘는 앞으로 또 이동해야 되니까 앞으로 가기 명령어를 주고 여기 오는데 3초 걸렸으니까 앞으로 1.1초 1.1초 가면 정확하게 도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 LED를 끄기 위해서 명령어를 끄기 위해서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LED를 꺼주고 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얘가 도착해서 LED를 켜고 가는데 조금 모자랐네요. 얘를 1.3초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LED를 껴주고 실행하면 도착하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션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들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는 거고 어떤 방법을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미션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2번 미션 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이번엔 숫자 3번이 있는 쪽을 바라보니까 얘를 돌려주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도착해야 돼요? 숫자 2번까지 도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코딩하는 순서는 회전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지 돼요? 직진을 해야지 되고 직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또 회전해야지 되겠죠. 회전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직진해야지 되고요. 직진하고 나서 회전해야지 돼요. 회전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목적지까지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까 우리 90도 돌 때 몇 초 돌아야 되는지 한번 해봤죠? 90도 도는 걸 한번 찾으시고요. 자, 90도 도는 걸 찾았으면 내가 90도 도는 걸 찾았으면 돌기로 찾았으면 몇 초 돌아야 되는지 써주시고 자, 아까 0.85초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돼요? 돌고 난 다음에 앞으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 어느 정도 왔었죠? 아까 0.332 정도 왔었죠. 이걸 한 번씩 테스트하는데 주의할 점은 내가 여기서 출발점이 틀려지면 어떻게 돼요? 출발하는 각도가 이렇게 틀려진다거나 출발하는 위치가 조금 이렇게 벗어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할 때마다 얘가 도는 방향이 더 틀려질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차이가 조금이겠지만 어때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조금 덜 돌았기 때문에 한참 못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내가 출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실행하는 방법들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찾고 여기 도착했으면 어떻게 되면 돼요? 이제 여기서 더 많이 돌아야 되겠네요. 90도보다 더 깊게 돌았으니까 앞에 있는 거를 좀 더 돌게 한다거나 얘를 0.9초로 한다거나 아니면 0.9초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또 앞으로 또 돌아야 되죠. 그쵸? 앞으로. 자, 요것들을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이번엔 돌고 앞으로 직진해서 어때요? 또 돌고 직진해서 이거 너무 많이 갔네요. 그럼 얘를 그 다음에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얘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미션이 한번 성공하는지 볼까요? 자, 도착하는 거 봤죠? 자, 이렇게 미션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3번과 4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거든요. 자, 3번도 밑에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직진해서 꺾어서 가게 되는 중간에 파란색 LED를 켜게끔 되어 있고요. 파란색 LED 켜고 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3번에 도전하면 되고 다음에 4번은 어때요? 숫자 4번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뒤를 바라봐야 되겠죠. 뒤를 바라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미션. 이것들로 해보면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내가 연습했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미션에 도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예제는 이런 미션들이 주어진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미션도 짜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처럼 미션을 짜보기도 하고 말판은 똑같이 여기 있는 나뭇잎을 이용하면 돼요. 이 나뭇잎 위에 뒤에 있는 교재에 있는 이 활동지를 잘라서 여기 위에다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캐릭터는 햄스터 로봇이 위치하는 위치, 그 다음에 요 호두는 햄스터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목적지, 그리고 중간에 버저나 LED 색깔 또는 X표들을 올려놔서 게임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출발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호두를 놔둬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한 X표가 있으면 가면 안 되고 LED가 있으면 들려서 LED를 켜면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예제 연습은 36페이지에 있는 예제 연습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36페이지에 끝나면 다시 친구랑 같이 여기 있는 활동지를 오려서 붙여서 친구들과 같이 게임처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고리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반복문과 조건문이 남았죠. 반복문은 우리가 이동하는 걸로 확인하지 않고 게임처럼 노래를 하는 걸 통해서 살펴볼게요. 노래를 하는 걸 통해서 반복문을 살펴볼 건데 추가 블럭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게으름을 연주할 수 있는 블럭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 옆에 있는 걸 눌러주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옥타브예요. 옥타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박자만큼 연주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블럭들을 도, 미, 솔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 미, 솔 이렇게 연주하게 되죠. 그쵸? 도, 미, 솔 연주하게 되는데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반복할 수도 있어요. 반복하기는 제어해 보면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반복하기의 종류 중에 횟수 반복하기가 되겠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3번 반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걸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동요나 여러 가지 노래 보면 음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후렴구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반복문들을 사용하게 되면 2번 반복하고, 기존처럼 블럭들을 계속 연주하기를 계속하게 되면 이 블럭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쉽고 블럭을 적게 쓴 상태에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한번 해볼 거는 손 찾을 때까지 반복해 연주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코딩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반복하는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조건 반복문이 되겠죠. 제어에 들어가시면 뭐뭐까지 반복하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반복하기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면 손 찾을 때까지. 그래서 추가 블록에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센서에 관련되어 있는 블록들이고요. 이 육각형 모양의 손찾음이라는 센서와 관계된 블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손찾음 앞에 보면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하면 여기 화면에 true랑 false랑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도, 미, 솔을 연주하는 거예요. 도, 미, 솔 이렇게 연주를 할 건데 언제까지 연주할 거냐면 손찾음이란 메뉴는 여기 있는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꼭 손이 아니더라도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자, 얘를 놓은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어때요? 장애물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도미솔을 계속 연주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손을 갖다 대면 멈추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도미솔이 계속 반복되고 내가 손을 갖다 대면 멈추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손을 갖다 대면 멈추기로 우리가 코딩을 해놨는데 어때요? 손을 갖다 대자마자 멈췄나요? 네, 자세히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손을 갖다 대자마자 멈춘 게 아니죠.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어때요? true랑 false랑 손을 갖다 대자마자 바로바로 바뀌죠. 그렇죠? 센서는 실시간으로 손을 갖다 댔는지 안 댔는지 갖고 올 수 있는데 이게 멈추는데 늦었던 이유는 잘 보시면 이 코딩 내에, 프로그램 내에 있어요. 첫 번째 클릭했을 때 손찾음까지 반복하기니까 도, 미, 솔을 연주하죠. 도, 미, 솔을 연주하고 어떻게 해요? 반복하기니까 다시 올라가죠. 이때 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바와 같이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도, 미, 솔을 반주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손을 미 연주할 때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솔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 미, 솔은 끝까지 다 연주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때요? 손을 갖다 대자마자 멈춘 게 아니라 도, 미, 솔 연주가 끝난 다음에 확인해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센서를 언제서 체크하는지에 따라서, 언제 체크하고 언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코딩문이 달라질 수도 있죠. 자, 이것처럼 조건에 따른 반복문과 조건문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조건문에 있는 예시도 지금 활용했던 예시들과 똑같아요. 조건은 제어판에 있어요. 제어판에 보면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뭐뭐까지 반복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을 찾았다면 앞으로 가라, 손을 못 찾았다면 뒤로 가라, 아니면 손이 나타나면 삐 소리를 내라, LED를 켜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코딩문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책에 있는 예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